혼자 늙어가는 사람 공통된 습관 5가지. 어?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보니 마지막 대화가 1달 전이에요. 친구들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혹시 이런 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혼자 늙어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마치 정원에서 혼자 자라는 나무와 숲에서 함께 자라는 나무의 차이 같아요. 오늘은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패턴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기. 아, 오늘 모임 있다고 했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있자. 이런 생각, 요즘 들어 자주 드시나요?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점점 발을 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핑계부터 시작해요. 오늘 날씨가 안 좋네. 갑자기 일이 생겼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패턴이 되어버려요. 마치 근육을 안 쓰면 위축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연습하지 않으면 점점 어색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수다 떨기가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에는 뭘 할 말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만나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고 대화가 끊어지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그러다 보니 역시 집이 최고야라며 더욱 집콕 생활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마치 단 음식만 먹으면 순간은 맛있지만 나중에 몸에 무리가 오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필요로 해요. 혼자 있으면서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위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관계에서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올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둘째, 안전지대에서 절대 나오지 않기. 새로운 걸 왜 해?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핫한 카페가 있다더라. 같이 가볼까? 라고 제안하면 거기까지 뭐하러 가? 집 앞 카페가 더 편해라고 답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정말 규칙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보는 TV 프로그램, 가는 음식점, 산책하는 길.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마치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죠. 처음에는 이런 루틴이 안정감을 주어요. 예측 가능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없고 스트레스도 적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전지대가 감옥이 되어버려요.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다 보면 뇌도 점점 굳어져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경직되는 것처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일상에 변화가 생겨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평소에 가던 마트가 문을 닫았다거나 좋아하던 메뉴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작은 변화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져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도 모르겠고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공통주제도 없어져요. 결국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 예전이 더 좋았어라는 말만 반복하게 되죠. 셋째, 내 몸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 아직 젊은데 뭘 그렇게 관리해? 아프면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되지. 건강에 대한 이런 태도 혹시 익숙하신가요?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의 3번째 특징은 바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홀함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관리는 단순히 운동하고 영양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라고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죠. 옷차림도 점점 대충 입게 되고 헤어스타일도 몇 년째 그대로예요. 어차피 누가 보겠어?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몸의 신호들도 무시하게 돼요. 무릎이 아픈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어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원래 깜빡깜빡했어라고 합리화해요. 정기 검진도 미루고 치과도 정말 아플 때만 가고 안경도 잘 안 보이는 걸 참고 써요. 이런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을 키워서 나중에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건강은 마치 은행 통장 같아요. 젊을 때는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저축해야 해요. 그런데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은 이 건강 통장에서 계속 출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돈과의 기형적인 관계. 돈 관리에서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모아서 뭐해? 라며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타입이에요.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순간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요. 이거 하나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카트에 담는데 막상 물건이 도착하면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반대로 과도하게 돈을 아끼는 타입도 있어요. 혼자 사는데 돈 쓸 일이 뭐 있어? 라며 모든 지출을 죄악시해요. 친구들과 밥 먹는 것도 아깝고 취미활동 비용도 아까워해요. 두 경우 모두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막 쓰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허전함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요.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요. 건강한 음식, 의미 있는 경험, 인간관계 유지. 이런 것들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다 보니 결국 삶 자체가 메말라가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경제 습관이 외로움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돈을 막 쓰는 사람은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더 위축되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면서 더 고립돼요. 건전한 경제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절제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균형 감각이거든요. 다섯째,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제안은 무시해버려요. 처음에는 자존감의 문제처럼 보여요. 나도 충분히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왜 남의 말을 들어야 해?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고집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고집이 점점 완고해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라고 반박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는 제안에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거부해요. 이런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대화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소통이 사라져요. 가족들도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라며 대화를 포기하게 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남을 피하게 돼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태도가 학습과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져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시작되면 나머지도 따라오는 도미노 효과 같은 거죠. 인간관계를 피하니까 새로운 자극이 없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듯이 계속 아래로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져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연락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평소에 안 가본 길로 산책해보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어? 나 요즘 사람들과 안 만나고 있네? 라는 자각부터가 시작이에요. 나이 드는 건 시간의 흐름이지만 늙어가는 건 선택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젊은 나이에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이런 습관들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을 돌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오늘 이야기 중에요. 이건 나 얘기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 보면 어떨까요? 혼자 늙어가는 것과 함께 나이 드는 것.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